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보네요. 오늘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방송을 해볼까 해요. 민사사건만 진행할 때도 있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각 사건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형사사건은 뭐 알아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민사사건은 가급적이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판결이 나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수사 기록과 증거들, 여러 이제 참고 자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두 사건이 그 동시에 진행되게 되면은 정확한 법적 표현은 아니지만은 민사사건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할 때가 많죠. 다만 형사사건이 너무 복잡하거나 뭐 다른 이유로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면은 담당 판사님의 그 재판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형사사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하자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에 어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도 궁금하실 텐데요. 뭐 사실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론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서 어떤 타인에 대해서 상해, 사기 등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으면 관련된 민사사건에서도 거의 대부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인정이 돼요. 그리고 형사 판결문에 특히 어떤 피해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될 경우에는 그 피해액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듯 형사 판결의 영향은 민사사건에서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물론 꼭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어, 그런데 나는 형사 판결문 있는데 유죄 판결이 있는데 민사 사건에서는 왜 결과가 다를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쟁점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형사 사건이지만 정확하게 민사 사건에서 다루는 그 쟁점에 대한 어, 직접적인 판단이 없을 경우에는 그 형사 사건 판결을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대치가 좀 높아도 실망하는 사건들도 있죠.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상해로 어, 유죄 판결 선고가 있었다. 근데 이게 약식이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거 민사소송 해야지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로 한 뭐 2천만 원 청구해도 극히 일부만 인정이 되겠죠. 어쨌든 형사와 민사가 같이 진행될 경우에는 먼저 형사사건에 전력을 투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사건을 의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량 검색기도 많이 다운로드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